이어서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잠시 메모해 두셨다가 강연이 모두 끝난 뒤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상현실과 가상현실 멀미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 홍성광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광 교수님께서는 한림대학교 의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셨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평형기관과 어지럼, 청각질환, 뇌공학,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입니다. 홍성광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저 멀리까지 다 들리시나요? 예. 제가 여기 오랜만에 정말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기 공부했던 곳인데 오랜만에 와서 정말 감회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여기 학생들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여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내가 정말 이 강의가 궁금해서 내가 호기심으로 왔다. 정말 나는 자발적으로 온 거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손 안 드시겠죠? 네. 오늘 저는 가상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멀미에 관한 뇌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 소개하신 것처럼 이게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그냥 임상 의사입니다. 물론 대학에 근무하고 있겠지만 제 실제적인 주 업무는 의사인데, 근데 여기 궁금하신 이비인후과가 왜 갑자기 가상현실을 하고 뇌과학을 연구를 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비인후과는 뭐를 하는 과냐면 귀, 코, 목을 보는 과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기 귀가 있죠, 귀. 이 귀가 귀자죠. 잘 아시잖아요. 귀자인데 요 귀랑 가상현실이랑 요 멀미랑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연관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가상현실이 뭘까요? 우선 가상현실의 정의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가상현실이 뭘까요? 우리 이제 서로 인터액티브란 말을 즐겨 쓰는데 일반적인 강의는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자, 우리 가상현실이 난 무엇인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상현실은 몰라도 포켓몬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포켓몬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켓몬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영어 잘하시니까 버추얼, 그리고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죠.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무식한 기계를 썼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좀 이렇게 큰 센소라마라고 하는 미국에서 처음 만든 이제 기계인데 이런 가상현실을 썼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을 썼고, 이게 여기 보시면 1957년도에 개발이 돼서 1961년도에 특허를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처음 가는 가상현실 기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시대에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다 아시죠? 아이고, 다 아시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가상현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계는 아니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있는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상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This is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This is where we meet each other. It's where we make friends. 일단 버추얼 리얼리티 고글을 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Citizens of the Oasis. Oh yeah. It's not about winning. It's about not about win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고 very well 이렇게 나오죠. experience it in IMAX. 자,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영화는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이게 가장 가상현실을 드러내는 영화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가상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현실은 처음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있는,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안다고 하는 포켓몬,
포켓몬도 증강현실의 일종이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정보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들고 여러분께 딱 비쳤는데, 예를 들어 저기 안경 낀 학생은 예를 들어 성적이 반에서 1등, 뭐 남자 어디 살고, 그런 게 정보가 나타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1등은? 예, 예. 어찌됐건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증강 가상현실은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상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말 실제적인 세계가 아니지만 실제적인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여행을 가고 싶은 거,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나는 유럽에 어딘가를 가고 싶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구현하는 것을 가상현실의 다양한 세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혼합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혼합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뇌의 기전, 뇌의 작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걸 연구할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포켓몬이에요? 예? 이 아이템이 되게 좋은 아이템인가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자, 실제적으로 우리 뭐 이제 이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봤고, 저희 대학원생들도 가끔 이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넓게는 여기 이제 여기 큰 어른들도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동차 계기판의 정보 같은 거는 이렇게 증강현실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걸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죠.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예? 예, 이거 저희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 제목이 뭐죠, 이게? 아이언맨. 얘를 부르면 나타나잖아요. 저비스 부르면은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뭐 이렇게 뭔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강 가상현실이라고 이름을 불러줘.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증강 가상현실은 이미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자, 그러면 가상현실이 이렇게 이제 엔터테인먼트용, 그러니까 오락용, 영화용, 뭐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것 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 실제적으로 내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포켓몬고 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떤 거요? 손 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중고등학교에는 아직 현실화 들어오지 않아서 조만간 아마 이제 내가 교과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쨌건 가상현실이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가장 많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 오락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런 안경을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타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타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기구를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사용례가 있는데, 가상현실이 가장 적용하기 쉬운 부분은 좀 실제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 대학교 1학년 으로 올라오면은 우리가 그 해부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해부 실습을 할 때 그 기증을 하죠.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을 하는데, 그 기증자의 숫자들이 이제 나날이 적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보통 요즘에 너무 잘 알려져서 알겠지만,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명의다 아니다 뭘로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뭐 약을 잘 준다 안 준다, 수술을 잘한다 안 한다 판단을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이거든요. 수술이든 약이거든.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개나 돼지나 동물들한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상현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요런 이제 수술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의료교육 시스템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교과서나 그런 게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그 해부 실습용 그 기자재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심장이고 어떤 것이 근육이고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재활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그 재활치료라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면, 우리 고소공포증은 알고 계시죠? 고소공포증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막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는 걸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씩 높은 데로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진짜 높은 뭐 63빌딩 같은 거에 가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주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재활 치료 시스템의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심리 치료 시스템. 이게 군인들은 사실 안 좋은 일도 하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사람한테 해를 가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받은 사람한테 어떤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 치료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상현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랩 멘토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개발화됐고 이걸 상용화돼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과대 교육이나 그런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비쌌어요. 저런 것들을 컨텐츠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IT 회사들이 발달을 하고 좀 더 저렴해진 기기들을 내보냄으로써 이게 가능해졌는데 첫 번째 가상현실 기기가 이거예요. 이거 사람 사실 첫 번째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꾸 돈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겠죠. 예, 보나 마나죠. 최초는 언제나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으로 예전에는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구매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구매할 생각을 했었답니다. 이게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요? 네네 1억. 좀 더 쓰셔도 되는데. 응? 맞습니다. 네.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 합니다. 이걸 개인 연구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죠. 개인 연구자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화되지 못했고요. 이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오큘러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그럼 이거는 얘는 몰라도 요 구글은 알죠. 우리가 구글 이건 알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정말 삼성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정말 싼 이런 기기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싼 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현실화가 됐죠.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컨텐츠를 비싸지 않게 바로 옆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요거 집에 있으신 분들 주로 뭐예요? 오락해요? 네? 무슨 게임? 가상현실 게임. 이따 제가 물어볼게요. 가상현실 게임할 때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여기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끼면 되는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죠. 예, 여기 예, 이건 그래도 좀 비쌉니다. 예, 그래도 좀 비싸니까 이거는 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구가 있고. 자, 이제부터 이제까지는 이제 소개하는 수준이었고 딴 데 보지 말고 제가 이제부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딴 거 보지 말고 주변 다 생각력하고 요거만 바라보세요. 요거만. 여기 올라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 무섭다 또. 이거 무서워요. 무섭죠. 이거 무섭죠. 무서워요. 한번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게 무서워요. 자, 두 번째예요. 한번 이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만 보시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이제. 딴 거 보면은 몰입이 안 돼. 이거만 봐야 돼요. 이거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가야지 됩니다. 네. 여기
이거 더 보여드려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보고 싶어요? 네,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네. 자, 이거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자,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혀 움직이는 기분이 안 들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잤다. 아, 네. 아,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움직이는 기분이 들죠. 들어요. 움직이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상현실 고글을 처음으로 샀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고글을 끼고 돌렸어요. 정말 그 첫 번째 그 제가 느꼈던 기분은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이 보시면은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죠. 들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몸의 머리는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그래요. 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게 뭐예요? 달팽이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고개 움직이고 뭐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움직임을 내가 걷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뛰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빨리 가고 있구나 느끼고 천천히 가고 있다고 느껴요. 그죠? 그거 못 느끼는 사람. 그거 없잖아. 그거 못 느끼면 여기 못 있지.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담당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달팽이가 얘가 담당을 하는데 진짜 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몸의 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보이세요? 아까 얘랑 닮았던 거? 요거 우리가 이제 이게 설명하기 쉽게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달팽이관 요거를 우리가 네이라고 해요. 네이. 그러니까 안쪽 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너 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얘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든 움직임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그래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 얘죠. 얘. 아까 그 봤던 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한 건데 세 개의 방고리관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이석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반개잖아요. 방고리관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의 방고리관이라고 해서 세반고리관이라고 부르고 세반고리관 가운데 요 몸통 부분을 우리가 이석기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보면 세반고리관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세반고리관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얘는 이석기관을 왜 사람들이 이석기관이라고 불렀냐 하면 요 이석기관을 뜯어봐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왜? 누가 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어우 똑똑합니다. 요런 이제 돌가루 이걸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니까 칼슘 정말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돌처럼 생긴 그게 아주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귀의 돌이구나. 그래서 이석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시면 자 제가 아까 이거 물어볼게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방고리관이라고 불렀죠.
세방고리관은 우리 몸이 회전하는 걸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 지금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세방고리관은. 자, 세방고리관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달팽이관이 없다고 하면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안 움직일 거라고 느낄 수가 없거든요. 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요걸 뭐라고 그랬죠? 이석기관이라고 불렀죠? 이석기관은 어떤 운동을 담당하냐? 이게 보시면 네?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런 운동을 담당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1차원 공간에 살아요? 2차원 공간에 살아요? 3차원 공간에 살죠. 3차원 공간에서 물론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자꾸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신호는 요 달팽이관이나 이석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세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신호가 뇌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얘가 없으면 이런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렇게 자고 있어도 아마 전혀 움직임 못 느낄 거예요. 네. 하여튼 어쨌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뭐냐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등속과 가속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등속이 뭐예요? 네? 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등속이라고 해요. 자, 가속은? 네? 그럼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도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여기 있는 거? 가속. 요거는 감속 맞아요. 자, 여기는 가속, 여기는 감속.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움직임 외에 등속과 가속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다 여기 오빠들은 여기 좀 알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정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방고리관하고 이석기관은 가속에만 반응을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자동차 운전을 60km로 그대로 정속 운동을 하고 있어. 난 뒤에 타 있어. 그럼 내가 이 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랑은 좀 어폐가 있죠. 아까 저분이 무슨 세방고리관하고 세방고리관하고 이석기관이 모든 움직임을 다 담당해 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가속만 담당을 한다. 그럼 등속은 누가 느끼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60km로 기차가 가는 안에서도 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다, 뭐 회전을 하고 있다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못 느끼는 분 있어요 여기? 그럼 병원에 가야 돼. 자, 느끼죠? 이거 등속은 이게 가상현실의 가장 문제라는.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하냐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등속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누가 담당할까? 혹시 아시는 분? 네? 그 다음 장 처분이 있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시각이 담당합니다. 시각. 자, 이거 보세요. 이 기차가 들어가고 있나 앞으로가 나오고 있나 잘 보세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거 지하철이거든요. 영국 지하철이에요.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손 들어봐요. 지하철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다. 손 들어봐요.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면 이걸 제가 어디서 얻은 슬라이드냐면은 이거 제가 이제 배울 때 이제 미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 제 이제 의사님이 강의하시고 저한테 주신 슬라이드인데 정답은 몰라요. 노바디 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중간에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중간에 또 바뀌어요.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시각의 혼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가속은 우리가 전정기관이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등속 운동은 시각이 감당을 하긴 하는데 아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는지 얘가 뒤로 나가는지 중간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시각만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뇌에서 조절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핸드폰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없구나. 자,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 그림을 보고 고개를 한 30도 이렇게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고개만 30도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고개 30도 기울여 보면 여기 수직축이 30도로 이렇게 쓰러져요? 아니면 얘 수직축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자,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모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카메라를 통해서 그대로 30도로 같이 몸이랑 같이 그대로 카메라도 30도 흔들려야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수직은 그대로죠? 그대로죠? 자, 찍어봐요. 아니, 30도 한 차례 찍어봐요. 이제 카메라 찍어봐. 자, 찍어본 다음에 그 찍은 카메라를 다시 봐봐요. 어때요? 자, 나는 어찌됐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봤는데, 카메라 렌즈 통해서 봤을 때 이 수직층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걔는 이게 30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네? 자, 이거 제가 말하는 의도로 알아요? 자, 우리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핸드폰이 있는데, 내 눈을 핸드폰을 통해서 본 거랑은 카메라를 통해서 본 거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순식간에 0점을 조절을 해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0점을 순식간에 조절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는 시각과 달팽이가 귀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통합을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가상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오로지 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뇌가 똑똑하긴 한데, 나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각과 달팽이관을 통해서 같이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시각만으로 막 어지럽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아프고 좀 메스껍고 그런 불편한 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미 나와버렸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느껴야지 우리가 움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에서는 오로지 눈만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이버 시크니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멀미예요.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이게 가상현실 멀미예요. 이 가상현실 멀미가 왜 저렇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그 학생 이거 곡을 있다고 한 학생, 자, 써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무조건 좋기만 했어요? 메스껍고 불편하지 않았어? 오래 끼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처음 낀 순간 너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 너무 신났다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토할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서. 그게 요즘에 가상현실이 발달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 연구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 가장 진입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이제 과학자가 되겠고 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겠지만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세대 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누구나 다 80%가 사이버 멀미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데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있죠? 그분들은 이거 가지고 하는데 가상현실하고 그 다음 24시간은
비행기를 훈련하거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 2012년도에 막 정말 먹거리라고 차세대 먹거리라고 막 발달하고 투자를 하고 막 돈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죠. 자기가 해보니 이분도 닉 볼턴이랑 이분 해보니까 내가 이 써보니 이건 안 되겠더라. 이거는 뭐 도저히 토 나오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현실 멀미는 극복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어서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가 그 토를 했기 때문에 구토를 하고 메스 꺾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 해보니까 몇 가지 이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주 복잡해. 자세 불안정 이론. 읽어보시면 새로운 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사람은 계속 쓰고 3,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1시간 지나더라도 계속 멀미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몸의 움직임이랑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오락실 가면 오토바이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하니까 멀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자세 불안정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기술이 덜 발달돼서 그렇다. 우리가 시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야각이 몇 도인지 아세요? 시야각이 몇 도일까요? 난 이렇게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뭐 하는지 볼 수 있죠. 아주 보면은 180도까지 볼수 있어요. 180도까지.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는 한 110도, 120도 정도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각도. 그 각도가 가상현실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실생활에서 여기 그 어린이를 보는 거하고 쫙 뒤에 졸고 있는 학생을 보는 거랑 분명히 다르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데 가상현실에서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거리 안에서 그게 모든 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러는 거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어요. 우리 그래픽 카드가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요 감각 갈등 이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각 자극에 의해서 인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정 감각이 그러니까 달팽이형 감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각 전정 자극의 부조화. 그래서 결국 전정 자극과 시각 자극의 불일치가 사이버 멀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여기 복잡하게 멀미에 대한 의학적 연구. 가장 많은 거 감각 충동론이죠. 이게 사실은 사이버 멀미나 멀미는 구분이 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멀미 하시는 분. 주로 어리면 멀미를 많이 해요. 한 7, 80%는 멀미를 해요. 어리면. 커가면서 다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 적응을 해요. 머리가. 그럼 나중에 필요하시면 의학적 상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거의 가장 원인은 시각과 눈으로 보는 것과 달팽이관, 귀로 느끼는 거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 전공이나 아니면 학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이거 다 뭐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요 감각 충동론입니다. 감각, 그러니까 컴플릭트, 그러니까 센스, 그러니까 감각 충돌론. 그러니까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감각 자극들이 불일치. 자, 어떤 자극들이 불일치한다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시각과 달팽이관 자극의 불일치를 한다. 그래서 멀미가 생긴다. 가상현실 멀미도 결국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의 모든 신호는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 아시죠? 전기 신호.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알죠?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근무력증을 알았는데 근무력증의 원인이 뭐냐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그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끊긴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달팽이관이 자극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거든요. 뇌 쪽으로. 뇌 쪽으로 줘요. 뇌 쪽으로 주거든요. 뭐 이제 뭐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거라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면은 일상적인 신호,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눈으로 내가 움직이고 달팽이관은 움직인다는 걸 아는데 가상현실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각 신호하고 달팽이관 신호가 불일치하는데 그럼 거꾸로 이 시각 신호하고 달팽이관 신호를 일치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는 거죠. 가상현실 멀미가. 네.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시켜줄까?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해결해줄까?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전기 자극.
전기 자극을 예. 이거 제가 자랑이 아니다.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예요. 예. 귀에다 전기 자극 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게 전기 신호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게 가상현실 멀미죠. 예. 어떤 사람이 가상현실 멀미 실험하겠다고 귀에다가 전기 자극 주겠다는데 나 한번 실험 참여해보고 싶다. 그 여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안정성 확보,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전기 자극이 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안전한 수준에서 주기 위한 연구를 시작을 했죠. 이게 보시면 이거 제가 처음 가져왔던 이거였어요. 이거.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 가상현실 멀미.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달팽이관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하면 여기를 전기 자극을 주면 얘가 전기를 신호 주겠지? 그러면 멀미가 줄어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반은 성공을 했고 반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아주 가깝게 얘기하지만 전정자극과 시각자극의 불일치가 사이버 멀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제 아이디어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인데 요게 갈바닉 전정자극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검사용으로. 이전부터 검사용으로 있었으니까 이건 안전하겠죠. 그래서 요걸 썼어요. 요거를 전정자극기. 그래서 전정자극기 주는데 전정자극기를 무작정 주면 안 되고 전기자극을 주는데 생리적 근거. 예를 들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이 흥분해서 오른쪽에 플러스 전기를 내보내거든요. 반면에 왼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기다가 양극을 줘요. 그러니까 양전기. 플러스를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전기를 줘요.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네,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다 등록을 이렇게 갈바닉 머리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특허를 다 받았고 이때만 해도 아 이거 정말 뭔가 좀 큰 걸 터트리고 정말 노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그 근처까지도 아니더라도 사실 뭔가 좀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근데 이제 다 안 됐고요. 다 안 됐고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이렇게 컸어요. 개발한 게. 두 번째는 좀 조그맣고 이게 왜 요걸 하냐면 왜 저거 조이스틱 있잖아요. 왜 저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 조이스틱을 앞으로 하면은 내가 앞으로 가게끔, 뒤로 하면 뒤로 가게끔,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게끔 그런 모종 장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또 조그맣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3년 동안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하다 보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코웍을 했어요. 삼성전자랑 같이 코웍을 해서 여기 지금 복잡하지만 뭐 여기 LA, LH, LP, RA 이게 왜냐면 이게 달팽이관의 위치거든요. 뭐 복잡하게 함수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특허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에서 해외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그런 시제품을 개발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자극기를 이제 귀에다 껴요. 이런 자극기를 껴요. 이게 이제 전기 자극기예요. 전정 자극이랑 같이 줘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 자극으로만 움직이다고 느꼈는데 요거는 달팽이관 자극을 움직임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좀 과도하긴 하지만 낀 상태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몸이 움직여요. 정말 움직입니다. 근데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쭉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정기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기까지 만들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이제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중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2명이 생겼어요. 한 20명 정도 시험하는데 화상을 이제 입었죠. 정기 자극을 여기다 가해다 보니까 화상 입은 사람이 2명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시험을 더 진행을 못하고 거기서 멈췄어요. 중단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엄격해졌답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진행을 못한 상태로 이제 집어냈고, 그러면 가상현실 범위를 일으키는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각 충돌 이런 거 말고 이런 시야각이라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가상현실 고글을 쓰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데 이제 비디오 회전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가상현실 범위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2년 전에 발표한 슬라이드예요. 근데 지금은 극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자, 제가 아까 얼핏 언급한 게 있는데 요거랑 차이가 뭔가요? 그죠, 시야예요. 좁죠? 좁죠? 넓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우게 되면 물론 여기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터널 비전을 가진 사람이랑 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면 시야가 좁은 사람이랑 같이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터널 비전이죠. 그러니까 되게 좁은 시야. 예전에 오락기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뭐 저런 오락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런 오락 했었잖아요. 이게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 이런 오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야가 예전에는 요 정도까지 가다가 사실 이 정도 가장 적당한데 너무 넓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우리가 그러니까 시야를 110도에서 120도 정도로 하니까 이게 가상현실 범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로 극복이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야. 자, 두 번째는 아까 시야각은 조절을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카메라 움직임을 최소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퍼스트 퍼슨 뷰라고, 이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의대상 강의나 아니면 심포지엄 강의할 때는 좀 잔인한 거를 좀 듣는데, 여기 학생들 많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인칭 시점에서 오락하는 거 있어요. 그걸 FPS라고 하죠. 퍼스트 퍼슨 슈터 게임, 퍼스트 퍼슨 슈터, FPS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시야가 막 바깥에서 움직이니까 되게 많이 어지러워.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움직이게끔 이제 그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앞으로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 때 몇 도 이상 속도로 움직이면 안 된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말씀드린 화면 속도 조절을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만들어낸 건데, 가상현실에 이렇게 이런 줄무늬를 해놨어요. 줄무늬 해놓고, 여기 이거 뭐게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크게 될 것 같다. 이게 자기 코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기 코를. 이게 자기 코래요. 코를 앞에다 놨더니 거짓말처럼 가상현실 범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격자 무늬를 만들고 코 무늬를 만드는 거는, 왜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머리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눈으로만 움직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저기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코나 이런 격자 무늬를 만들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자, 또 하나는 좀 고급화하는 건데, 보면 여기랑 차이가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속도, 그렇죠. 속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길을 걸을 때 내가 앞으로 걸으면서 옆에 화면이 저렇게 일자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시야가 쫄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형으로 없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가상현실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없어지는 걸로만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이렇게 유선형 폼을 만들어서 가상현실 범위를 극복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가상현실 멀미가 극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극복이 된 걸로 알고 있다.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극복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하는데 달도 갔다 오고 뭐 화성도 갔다 오는 세상에 저 가상현실 범위 극복 못하겠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뭐 때문에? 저기 맨 끝에 안경 끼신 분. 왜?
왜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 물론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장이 곧 논문화 될 건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이런 감각 충돌은 전정기관과 시각에서 오는 그 감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가상현실 멀미는 극복을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좋아진 건 있어도 100% 좋아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의 업무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움직임에 대한 뇌과학적 실험인데 이게 한글로 쓰기도 힘들어. 이거 읽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가 쓰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움직임에 대한 뇌과학적 실험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어순이? 이런 경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영어가 잘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가상현실에서 움직임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가속은 어디서 담당을 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은 가속과 등속이 있는데 가속은 어디서 담당을 한다? 귀. 어? 그 전정기관 더 정확하게는 전정기관. 자 등속은 어디서 느낀다? 시각.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세계는 등속과 가속이 혼합된 세계에 살고 있죠. 가속만 있는 세계 우리는 없어요. 가속도 있고 등속도 있고 걸으면서도 또 똑같이 걸을 수 있고 빨리 걸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걸으면서 멀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달팽이관과 눈이 서로 상보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느끼는 거는 눈으로만 느끼는데 가상현실도 가속과 감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의 멀미의 첫 번째 문제는 달팽이관과 시각이 감각이 불일치돼서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여드리려는 게 가상현실에서는 가속도 있고 감속도 있어요. 자 그럼 가상현실에서 가속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 생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잡해요. 가상현실에서도 우리가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늦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알아요. 왜? 뭐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실제 생활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가속은 반드시 전정기관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빨리 움직이는 가속에 대한 기분을 주면 어떨까? 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 보시면 자 이제부터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누가 담당을 하게 해요? 네? 전정기관. 요거는 시각. 요거는 귀. 요거는 귀. 요거는 자 이제 여러분 제 강의를 확실하게 다 아신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보세요. 이거를 보면 내가 안에 통에 있으면 내가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가상현실 고글을 끼면. 자 이거 등속으로 회전하게 해요. 가속으로 회전하게 해요. 자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그건 또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등속. 우리가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등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가상현실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는. 이게 제가 아까 과학적으로라고 하면 분명히 달팽이관이 개입을 안 하면 가속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각만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가상현실의 멀미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EG 알죠? 뇌파, 안구 추적, 뭐 두기 추적 운영 프로그램 요걸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수행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또 이걸 샀죠, 직접. 이런 기구를 직접 샀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사가지고 가상현실이랑 같이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저 혼자서 했을까요? 못합니다.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과학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해요? 이 고글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더 편한데 지금 고글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가속과 등속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악셀러레이션 컨스탄트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결론은 자세한 건 몰라도 요거랑 요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다르죠, 이거.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다르고 알려주면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여기 빨간색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뇌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게 되면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현실 멀미가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마지막 연구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연구는 아니고 지금 요거를 지금 마무리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제적으로 실험 세트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고글을 끼게 되면 여기 워낙 그 왜곡 많아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시적으로 실험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감각이 시각과 아까는 시각과 달팽이관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리에 의해서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휙 하면은 아 이게 멀리서 나한테 오는 소리든지 아니면은 나한테서 멀리 가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소리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짬뽕을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기초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가상현실 멀미의 원인을 밝히고 그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제 그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끼고 이제 이런 것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회전,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을 끼고 이걸 사실은 끼고 볼 수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더 저 실감으로 다가올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거라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리면 이 기술적 표준화에 의한 컨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그 엔지니어 교수님들께서 많이 해보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기술적 발달에 따른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이제 인지 부조화에 대한 극복을 이제 요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맞네요. 저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팀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청각사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고 혹시라도 좀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저희가 이제 그 인턴 학생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다 월급 드립니다. 월급 드리고 관심이 있거나 하고 있으면 방학 때나 언제든지 요 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뭐 요즘에 뭐 하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런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시면 진짜 노력해서 자기가 연구 논문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뭐 결과물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제 메일입니다. 여기 ent.skh96gmail로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홍성광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